최근에 전월세 신고제 얘기 많죠.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요것은 전세값 막 못 띄우게 한다. 그러니까 요것은 임대인들이 엄청나게 위험한 정책이고 임차인들한테 4년치를 미리 받는다. 이런 여론 형성해서 만들었다. 그런데 과거도 보면은 1년에서 2년 연장했을 때 급작스럽게 튀었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안정돼서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많이 됐었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보도를 못하죠. 근데 전월세 신고제야말로 진짜 임대인들한테 위험한 정책이다.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임대차 3법 전월세 상한제 뭐예요? 재계약 시 5% 상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2년 더 재계약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실거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팔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해 놓으시면 새로 사는 사람이 들어오겠다고 하더라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 시세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일단 첫 번째, 그간 신고는 어떻게 됐어요? 신규 계약만. 그래서 재계약의 경우는 신고가 안 됐다. 대부분은 재계약이죠. 웬만한 집이 2년마다 계속 바뀌나요, 세입자가? 그런데 대부분의 이 재계약 신고에 대한 데이터는 하지 않고 신규 계약만 데이터를 하고 있다. 그래 놓고서 지표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왜? 재계약 지표는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지표를 넣겠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통계 조작하냐? 이런 거 똑같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가 5채가 있었는데 여기는 500만원 올랐고요. 여기도 500만원 올랐고 여기는 안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3천만원 올랐고 여기도 한 4천만원 올랐어요. 근데 요거 평균 내놓고서 요즘 전세 1억에서 3,500만원 정도 올랐더라. 평균 35% 전세 인상 중이다. 야, 이런 것들 왜 다 빼고 해? 이런 것들 더해서 하자. 이건 통계 조작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달랐어요? 그 전에는 재계약도 저런 거 없었으니까 재계약도 같이 상승했죠. 그런데 6월부터 상승한 이유가 뭐다? 금리 인하되고 전세자금 대출 80%에 신용대출 20% 받아서 전세 많이 뽑아낼 수 있겠다. 언제 그걸 눈치를 챘느냐? 집주인들이 작년 1월 20일에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시 전세자금 대출 금지. 다만 현재 재계약은 1회 연장까지는 해주겠다. 이 법안이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10억 집 전세 내주고 여기 10억짜리 전세에 더 좋은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연장이 안 되죠.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10억에다가 월세 250 내놔. 근데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여길 빼자니 그것도 힘들고 빼겠다고 하면 돈도 바로 안 돌려주고 뭐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아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다. 이게 되네. 근데 이번에 금리가 1.25에서 0.05까지 떨어졌네. 안 되면 신용대출 니들이 받으라고 그래. 월세보다 싸잖아. 그러면서 6월부터 전세가를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했죠. 그때 매매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되면서 매매가 상승 쭉쭉 일어나니까 갭 줄이겠다. 요거까지 겹치면서 전세가를 엄청나게 올렸죠. 그래서 임대차법이 시행이 됐는데 임대차법 시행하고 나서 재계약이라도 안정되게 막아놓은 걸 가지고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 6월부터 올랐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 만든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지표가 신고가 되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그래서 지표 신고가 되면은 끝이구나. 제대로 신고되면은 전세가를 그렇게 많이 못 올리겠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정책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월세 신고제 개요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원 초과 웬만한 건 된다는 거죠.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그리고 미신고 시 계약 금액 등에 비교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허위신고 시에도 부과하겠다. 언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로 하겠다. 여태까지 막 전입신고 안 받고 사기친 사람들 많았죠. 건물주들. 그런데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임차인은 이득 보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집주인 거에 맞춰줘야 되냐?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고시원도 판자집도 다 포함된다. 보증금 1000에 월세 60, 월세 30 넘었으니까 하나라도 넘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요? 첫 번째는 투명한 공개가 드러나요. 투명한 공개가 드러나면은 임차인들이 이제 시세를 정확히 아는구나.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베일에 가려졌던 나머지 70%. 그러니까 30% 가지고 전세가 폭등한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계약률도 늘었는데 거기다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다주택 투기꾼들이 혹은 시세차익 보려는 의도는 없었다 칩시다. 하지만 다주택자 중에서 탈세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죠. 신고 똑바로 안 하고. 그 경우에 임대소득 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월세의 경우는 1주택의 경우 9억 초과의 경우 과세되고 2, 3주택은 다 과세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도 3주택 이상은 과세가 되더라. 환산 월세로.
그렇다면 임대소득이 과세가 된다는 거죠. 연간 임대소득이 400만원 초과하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6월 1일에 보유세. 요것만 내면은 1년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내요? 매달 내죠. 한 10만원만 낸다고 쳐봅시다. 연으로 따지면 120만원이죠. 이게 보유세보다 무조건 적다고 볼 수 있느냐. 특히 비싼 집 말고 저렴한 집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일해서 버는 소득 내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똑바로 내고 있는데 임대소득 버는 사람들은 건강보험 안 내고 있었던 거죠. 피부양자 자격으로. 신고 똑바로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극단적으로 세를 주지 않고 집을 비워두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대요. 그래 봅시다. 전세는 일단 불가능이고 그 전세보증금 어디서 마련하려고. 월세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요거 내기 싫어서 월세를 안 받으시겠다고요? 그러면은 비워두고 그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금만 나오는데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전까지 뭔 짓거리 했다? 전입신고 금지, 대출 불가, 오피스텔 전세를 이런 식으로 받았다. 왜? 전입신고하면은 임대 등록되니까. 그리고 대출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임대 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다 뭐 하고 있어요? 전입신고 불가, 전입신고 X, 전입신고 불가. 다 뭐예요? 탈세꾼들이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어요. 미친 인간들이. 하긴 우리나라 탈세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현금으로 하면 깎아드려요. 현금 영수증 안 끊고. 그게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탈세하겠다는 거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혜택은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왜 재난지원금 우리는 안 주냐? 세금 다 똑바로 내고 하자. 복지가 똑바로 돌아가려면 투명하게 세금을 내야죠. 차라리 자영업자 그 현금 결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로소득인데 요 불로소득을 탈세해가지고 피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전입신고, 즉시 보증금 보호 효력. 신고제랑 동시 추진되지 않을까. 신고제 추진할 때 같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죠. 그거 뭐예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언제예요? 이길 0시. 그리고 근저당은 즉시. 이렇게 돼서 4월 19일날 계약을 했다. 2시에 계약해서 전입신고 바로 했는데 4시에 집주인이 여기서 근저당을 끼고 대출을 받아버렸다. 그렇다면은 근저당이 전입신고보다 더 선순위 효력을 가져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사기치는 인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냥 30일 내 등록이지만 같이 그냥 바로 그날 전입신고해서 몇 시 등록해놓고 효력을 즉시 발휘하게 해주면은 이런 문제가 안 터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신고제랑 같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저거 되기 전까지는 계약서에 항상 조항 넣으셔야 돼요. 당일 근저당 될 경우 계약 취소하고 집주인이 뭐 2배로 계약금 뱉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거기다가 지금 임대주택 5% 룰을 어기고 마음대로 올리면 종부세 폭탄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근데 임대사업자들 어땠어요? 물론 작년 말에 금리 인하로 전세가 폭등시킬 때 임대사업자들은 그나마 전세가 안정시킨 그런 기여한 것은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키는 인간들도 많았다.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데도 5% 안 지킨 사람들 많았죠. 근데 전월세 신고제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갱신계약도 동일 금액으로 연장되면 상관없는데 금액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사라져요? 이런 것도 전월세 전환율 5.7% 이런 것도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왜? 4% 2.5%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건데 재계약이 신고가 안 된다는 것을 빌미로 이런 것들 전환율 4%에서 2.5% 낮췄는데 5.7%로 처하고 있었다. 재계약 신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못하죠. 임대사업자가 그렇게 하는 거, 계약갱신 청구권 쓴다고 했는데 5% 이상 올리는 거, 전월세 전환율 바꾸는 거 이런 것들 다 잡아낼 수 있죠. 그럼 그게 되겠어요? 불법이? 거기다 편법증여. 아버지 세입자로 드리고서 전세보증금, 아들이 슬그머니 먹는 거. 13억짜리 증여하는데 아버지가 7억 전세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든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요 7억을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죠. 은근슬쩍 먹는다. 이거를 집을 부담부 증여로 받아놓고서 당시에 자금 추적 계획서 이런 거 하니까 끝나고 나서 저거 은근슬쩍 가져가도 티가 안 났었죠. 이런 것들 편법증여들 다 막히는 거죠. 전세 계약이나 이런 거 다 신고되는데 아들 집에 아버지가 들어가? 딸 집에 어머니가 들어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신고되니까 계약이 남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다 걸린다. 거래 분석원까지 설치합니다. 적발, 신고제. 신고제만 하면 신고 안 하면 되지 했는데 어때요? 신고 하나 안 하나 보자. 내가 다 잡아낼 거야. 신고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저게 필요했느냐.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고 적발하지 않으면
다들 피해간다. 그러니까 분석원 설치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원을 설치하는데 빅불하더니 뭐니 하면서 계속 막는 인간들, 그 인간들이 뭐예요? 탈세하고 투기하고 담합하고 그런 쓰레기짓 했던 인간들이다. 저거 반대하는 인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이제? 시행되는 게 중요한 거죠. 시행돼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지금 시행돼서 내년에 발효되더라도 효과는 보는 거죠. 그런데 시행해놓고서 시범 공개가 11월에 된다. 그러니까 신고제 맞아? 11월에는 알 수 있다. 왜 부정여론 만들어요? 11월에라도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신규 전월세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될 경우 안 된 적 있어요 신규가? 신규는 오히려 착실하게 올렸죠. 전세가 올려야 되는데. 지금 막 되도 않는 막 어거지 여론 끌고 오고 있다. 뭐라 그래요? 유의미한 정보가 나타나기 위해서 석 달 정도 데이터 쌓여야 한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부정. 뭐든 다 부정. 신고제 마음에 안 드니까. 언론은. 결론. 전월세 신고제의 효과. 첫 번째는 불법으로 하는 거래들. 예를 들어 전환율이라든가 재계약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억제하는 역할. 또 시세 투명하게 공개해서 여론으로 띄우는 거 막는 거죠. 임대차 입법 됐을 때처럼. 또 세 번째 뭐예요? 임대 정보 파악해서 탈세 잡아낸다. 특히 지금 다주택자들한테 가장 크게 문제되는 건 요거죠. 탈세 잡아내면서 뭐가 나와요? 첫 번째는 소득세,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 등 부대 비용. 이런 부담이 커질 것이다. 즉 그냥 신고되고 재계약 정보까지 나오니까 신규 계약만 폭등하고 재계약은 잘 되는 거 나와서 임대차 가격 상승폭이 억제되지 않겠냐, 요 정도로 끝이 아니라 저건 다주택자들한테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다. 요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보유세 공시가격 급등 외에 또 하나의 다주택 보유 부담을 늘려서 매물을 나오도록 하는 정책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